잠룡끼리, 잠룡이 잠룡을 만났다 이런 뜻일 텐데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장관 기자, 다른 잠룡, 누구를 만났다는 건가요?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계양을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에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했는데 위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한 1, 2분 정도 되는 딤섬집입니다. 만찬 소식은 이날 한 시민이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 실제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된 건 원희룡 전 장관이 처음인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당대회 등 이 국민의힘 당 상황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남은 원 전 장관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이 출마했던 인천 계양에서 함께 지원 유세를 했었죠. 그 모습 다시 보시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계양에서 출발할 겁니다. 계양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런 인연이셨다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자, 이종훈 실장입니다. 네네. 굉장히 끈끈해 보입니다. 총선 과정 전후로 해서 굉장히 끈끈한 모습 보였는데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일단 만남 자체가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이건 또 아까 침묵이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을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보다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굉장히 큰 메시지다. 왜냐하면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만 사실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 입장으로 보자고요. 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이번 그 계양을에서의 패배가 굉장히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선출직으로서 출마했을 때 첫 번째 패배였고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희룡 전 장관이 다시 정계에 복귀할까를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원희룡 전 장관을 빼놓고 거의 모든 잠룡 내지는 또 당권 후보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아예 대놓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번 전대는 나오지 마라라고까지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까지 포함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그런 많은 여러 후보들과 달리 손을 잡았다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원희룡 장관의 포지셔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네. 또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패배 이후에 첫 번째로 공식적인 정치인을 만났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행보가 분명히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여러 그 행보 중에 물론 전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대놓고 여러 가지의 정치 행보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만남으로써 보인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총선하고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총선에 대한 어떤 소회를 나눌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7월이나 6월이나 혹은 7월, 아니 늦은 8월 전당대회가 얘기가 나오는데 출마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과 만났다. 원희룡 장관의 역할도 궁금해질 수도 있고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출마를 권유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호 실장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만남만으로도 두 분 다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정치 지형의 재편성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과 비윤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친윤과 친한계로 재편성이 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친윤과 생각이 친한. 드는데요. 예, 왜냐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했던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후보군이었습니다. 그랬었죠. 바로 처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을 개편한다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에 처음으로 후보로 이름을 오르내린 분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른 분이 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좀 원희룡 전 장관의 이름이 정치권에서는 거론이 좀 안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과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친윤에 대항하는 친한계 의원들 또는 친한계 정치 세력들이 조금씩 싹 틔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어떤 선봉장으로서 원희룡 전 장관이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제 생각에는 한 70~80% 이상으로 높아졌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까지 만났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또 거물급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는지 이 행보에 주목이 되겠지만 저는 만약에 오늘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종문 실장님 여기서 좀 드는 궁금증 하나. 원희룡 장관이 총선 때 이재명 대표와 총선 지역 다그쳤죠. 맞붙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나선 이유도 저도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진다. 이런 분석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어떻게 보면 당권 도전하고 차기 대권 후보로도 지금 뭐 이름을 오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권까지 염두에 둔다면. 사실 대권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대권까지 가려면 허들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당권이에요. 당권을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이 원희룡 전 장관도 저는 아직은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도. 그러면 당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물론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듣고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자체장도 사실상 대권에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포지셔닝이거든요. 그 다음이 대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허들이 벌써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재적 우군으로 잠재적 우군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견제를 하는 와중에서 원희룡 장관은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을래 하고 선언을 한 이유가 바로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롭다. 차기 뭐 당권, 대선까지 어떤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